방금 썸네일에서 보신 이 사진은 보정이 1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알려드릴 이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도 4주 후에 이렇게 모공이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8주, 12주 이렇게 길게 해서 어떻게든 뽑아낸 임상 아니고요. 단 4주 만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동안 이 지긋지긋한 모공을 정복하기 위해 험난한 산행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공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3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대망의 마지막 3편입니다. 혹시 1, 2편을 아직 안 보셨다면 1편부터 먼저 순서대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1편에서는 모공을 비워주고 조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모공소멸 루틴을 사용했었고요. 2편에서는 산소 관리를 통해서 모공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조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3편에서는요, 모공은 물론 여드름 흔적, 패인 흉터까지 한 번에 개선시킬 수 있는 정말 모공 끝판왕 성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바로 스피큘입니다. 스피큘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스피큘은 피부과 에스테틱에서 무려 2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고, 에스테틱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는 무려 1960년대부터 사용을 시작한 정말 정통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스피큘의 단점이 좀 아파요. 아프지만 60년 넘게 업계에서 인정하고 계속 사용하는 성분인 만큼 잘만 사용하면 집에서도 모공에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스피큘이 왜 모공에 좋은지부터 설명드리고, 집에서 스피큘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관리 방법을 실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럼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모공 끝판왕 스피큘 홈 케어 바로 시작합니다. 모공이 커지는 이유 2가지는 제가 주입식 교육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외우셨죠? 바로 피지 분비와 노화입니다. 스피큘은 이 2가지를 동시에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선 스피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미세침인데요. 이 사이즈가 모공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모공 속으로 쏙 잘 들어가서 모공 안에 막혀있던 피지를 잘 자극해 주는데요. 그러면 이 피지가 아주 문제없이 모공을 넓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스피큘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동그란 공간이 있어서 유효 성분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염증을 줄여주는 데 좋은 시카 성분을 넣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일론 메조프로도 시카 엑소좀이 들어가 있어서 염증 완화에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잠깐, 도대체 모공이랑 염증이랑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이 피지선을 과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피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모공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큘이 일단 막혀있던 피지가 잘 배출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공 속의 염증을 줄여서 피지가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피지를 컨트롤 해주니까 피지 때문에 커지는 가로 모공에 효과가 좋은 거죠. 2번째로는 스피큘이 탄력 저하 때문에 커지는 세로 모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스피큘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바늘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진짜 바늘처럼 우리 피부에 피를 낸다거나 상처를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에서는 이렇게 미세한 침도 손상으로 인식해요. 우리 피부는 손상이 생기면 이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재생 메커니즘을 스스로 활성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화 피부에게 가장 필요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겁니다. 또한 스피큘을 씹는 과정에서 피부가 살짝 붉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는데요. 혈액에 있던 산소와 영양소가 피부 쪽으로 모이게 되고, 산소 덕분에 세포 재생이 원활해지고, 그 과정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더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유아세포도 활성화됩니다. 섬유아세포는 우리가 지난번 주름 영상에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스피큘이 탄력 저하, 즉 노화로 인해 늘어난 세로 모공에도 도움이 되는 거랍니다. 아니 제니님, 그러면 스피큘만 써도 가로 모공, 세로 모공이 다 좋아지는데 왜 우리가 3단계에 와서야 쓰는 거예요? 그냥 1단계부터 쓰면 안 되나요? 제가 스피큘을 정말 사랑하지만 이걸 3단계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스피큘은 물리적으로 가장 아픈 관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소에 홈케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마스크팩만 붙여봤다, 이런 홈케어 초보자분들은 스피큘을 잘못 사용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스피큘이 우리 피부에서는 손상으로 인식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피부 기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스피큘로 인한 재생 효과보다 스피큘로 인한 손상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효과가 좋은 만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관리라서 제가 3단계 추천드리게 된 거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얼굴에 직접 하면서 집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피큘 제품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일론의 메조프로로 집에서 홈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큘은 미세침 샷수가 중요한데 이건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제품이라 무려 30만 샷이 들어있어서 모공의 효과가 정말 좋아요. 우선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고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메조프로 1회분을 오픈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눈과 목은 예민할 수 있으니까 피해서 발라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턱, 볼, 이마, 코 순서대로 꾹꾹 눌러가면서 흡수시켜줘야 됩니다. 딱 3분에서 5분 정도만 할 거라서 아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때 화장품을 바르듯이 둥글둥글 문질러서 바르는 게 아니라 꾹꾹 힘을 실어서 누르듯이 깊게 눌러서 발라주세요. 에스테틱에서도 인정사정 없이 누르는 거 보이시죠? 권장 시간보다 더 많이 누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서 딱 최대 5분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평소에 쓰던 앰플을 가볍게 덧발라줄 거예요. 스피큘 덕분에 앰플이 좀 더 깊게 흡수될 수 있어서 이때 조금 더 좋은 고가의 앰플을 사용하시면 더 좋은데요. 저는 주름에 좋은 VX26 펩타이드 세럼을 발라줬어요. 세럼도 동글동글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얹듯이만 가볍게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메조프로에 함께 들어있는 수딩 마스크팩을 해서 피부를 진정시켜줄 겁니다. 참고로 메조프로를 에스테틱에서 받으면 이 중간에 LED 마스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LED 마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LED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딩 마스크팩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분이 지나서 수딩 마스크팩을 뗐는데요. 아까보다 확실히 붉은기가 줄어들었죠? 여기서 주의사항, 절대 씻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크림으로 마무리하시고 주무신 다음에 세안은 다음날 아침에 해주시면 돼요. 스피큘이 지금은 박혀져만 있는 상태고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스피큘 안에 있는 시카엑소좀이 나와서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씻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절대 바로 씻지 말아주세요. 스피큘을 누르는 과정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다 해도 25분이면 끝나는 관리여서 우리 바쁘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 홈케어하는 제니 언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피부 관리의 차원이 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도 알려드릴게요. 메조프로의 스피큘이 한번 심겨지면 총 72시간 동안 작용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면 바로 직전에 사용하지 마시고 최소 3일 전에 사용해주세요. 또한 이게 우리 피부에서는 손상으로 인식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딩 마스크팩까지 다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피부를 눌러보거나 당일에 음주, 사우나, 반신욕, 찜질, 수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조프로는 아침에 사용하지 마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메조프로를 하는 3일 동안은 잔 각질들이 좀 탈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비타민, 아하, 바와 같은 산성분들은 3일 정도는 피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신 펩타이드나 히알루론산처럼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듬뿍듬뿍 많이 발라주세요. 그럼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홈케어 스케줄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단계 모공 소멸 루틴을 6주를 썼고 CO2 마스크를 5주를 썼어요. 이제 메조프로를 사용할 건데 메조프로는 4주 연속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 종류씩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는 모공 3단계를 계속 돌아가면서 1주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가장 빠르게 가루 모공과 세로 모공을 모두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상담톡으로 연락주세요. 모공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나만 바르면 뭐 하나만 하면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모공은 계속 조여지는 힘이 중요해서 근력 운동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헬스장을 한두 번 갔다고 바로 근육이 생기거나 바프를 바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몸이 되는 것처럼 모공도 주기적으로 계속 조여줘야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받는 관리도 당연히 좋지만 모공은 자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홈케어를 떼놓고 모공이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메조프로는 에스테틱에서 이 똑같은 제품으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중간에 마사지가 들어가서 더 좋긴 하지만 최소 1회에 1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케어로 자주자주 관리를 하다가 한 번씩 마사지가 필요할 때
에스테틱에 가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홈케어로 열심히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은 30대, 40대지만 또 각자의 예산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소비하지 않으면서 내 예산 상황에 맞게 홈케어와 피부과 에스테틱의 관리 비율을 현명하게 조정해 가실 수 있다면 제가 너무 기쁘고 뿌듯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피부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여성으로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모공의 정석은 3편으로 마무리되지만 혹시 다음에 제가 또 좋은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알게 되면 4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유튜브를 매주 촬영하긴 하지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 관리 지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모공 관리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